이 세상엔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만 듣고 왜 그렇게 안 하지?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죠. 젊은 사람들에게 야, 나 땐 말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하튼 인생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중 하나가 유튜버의 인생, 그리고 또 하나는 노안이 온 세상입니다. 얼굴이 늙어 보이는 거 말고 시력 문제인 노안 말이죠. 늙어 보이는 노안은 보통 젊었을 땐 고생하지만 나이가 30대에 접어들면 동안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땐 고생하지만 나이 들면 득을 보는 경우가 많죠. 배우 김소연 씨가 15살 때 입새 연기를 했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지금 대표적인 동안 여배우입니다. 이렇듯 노안은 시기가 지나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시력 문제인 노안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노안이 개인과 생활의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안은 시력 약화 증상의 일종으로 의학용어로는 연령 관련 원시라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가까운 사물을 보려 할 때 초점이 쉽게 맞지 않아서 사물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것이죠. 한자로는 늙을 로자를 쓰지만 최근에는 발생하는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서 심하면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노안이 아니라 중년안을 거쳐 청년안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이 영상에선 노안이라고만 하죠. 원래 노화 증상이었던 노안이 젊은 층에 유행하게 된 계기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밝은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를 근거리에서 장시간 사용하므로 눈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 오랜 시간 사용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약간 눈이 부시지만 그냥 참고 쓰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스마트폰을 봐도 눈이 편안해지죠. 이때부터는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눈이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밤에 휴대용 게임기를 갖고 놀면 눈이 망가지죠. 의학에 관한 내용이라 전문의에게 상담해본 결과 노안엔 수술 및 시술도 완전한 효과가 없으며 시력이 양한 1.5가 넘고 안구의 상태가 깨끗하고 그 외 눈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노안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런 눈도 노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시력과는 관계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돋보기를 끼면 상당히 개선되지만 돋보기라는 건 이외로 장시간 끼면 어지럼증과 피로가 몰려오고 개중에는 전문의가 돋보기를 쓸 필요가 없다고 진단하기도 하니 노안이 왔다 싶으면 안과에서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노안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언젠가 올 노안을 최대한 늦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나마 늦추고 싶다면 음주, 흡연을 줄이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액정을 보는 버릇을 없애야 한다네요. 평상시에 선글라스를 끼는 것도 노안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나이를 먹거나 혹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노안이 오게 되면 그때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아주 안 좋은 신세계 말이죠. 일본 여행 가시면 요도바시 카메라나 빅카메라 등의 전자제품 양판점에 많이 가실 거예요. 하지만 거기 가서 생활가전 코너에 가신 분들은 드물 겁니다. 부피가 크기도 하고 프리볼트가 아니라 100볼트 전용인 경우가 많아서 한국에서 쓰기는 정말 불편하기 때문이죠. 어지간한 변압기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생활가전, 전자레인지나 세탁기를 보면 글씨가 유난히 큰 제품이 많이 보이죠. 때로는 디자인을 해칠 정도로 조잡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의 일본이라더니 이런 제품은 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노안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고령대국, 전체 인구의 30%가 노인인 일본에선 노인을 위한 배려가 유난히 많이 보이는데요. 우선 글씨가 큽니다. 도로나 길가의 표지판을 봐도 그렇고 가게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걸 봐도 글씨가 제법 크죠. 문자적인 정보는 가급적 숨기고 디자인을 중시하는 해외의 간판과는 큰 차이가 있죠. 이유는 시력이 안 좋은 사람, 노안이 온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일본에서 파나소닉 등의 가전제품은 보통 오프라인, 양판점을 통해 팔립니다. 온라인 배송, IT 기기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매장에서 구매하는 식인데요. 이게 보통은 노인층입니다. 즉 노인들이 직접 보면서 고르는 경우가 많고 그때 많이 보는 게 조작 버튼이 잘 보이는지 여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가전 메이커는 내수용 제품은 따로 만들거나 아예 내수용만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제품들을 보면 글자가 꽤 큽니다. 비단 생활가전만이 아니라 일본의 가전제품은 노안을 가진 사람을 아주 많이 배려하고 있죠. 한 예로 TV 리모컨의 글자도 꽤 큽니다. 물론 이런 디자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젊은 층을 위해서 디자인을 중시한 것도 존재합니다만 보통 그런 가전제품은 약간 가격이 세더군요.
또한 색상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제품의 컬러링이 눈에 편안한 색이에요. 약간 노인 취향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문자 판정을 보면 확실히 눈이 편한 것이 느껴지며 검은 바탕에 흰색, 회색 글씨를 쓴 한국에서 잘 보이는 생활가전 제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검은 바탕에 회색 글씨, 색이 들어간 가전의 베이지색 글씨는 노안이 온 사람에게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한국에서 팔리는 흑색 가전은 물론이고 일부 메이커는 백색 가전도 하이그로시라고 해서 빛 반사가 심한 검은색 코팅을 입히는데요. 이건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노안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안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작 버튼의 글자가 정말 안 보이죠. 그 외 전자사전도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고 실물 기기는 나이 든 사람만 쓰니 글씨가 커지는 등 노인층을 대상으로 팔 수 있는 제품은 글씨를 크게 하거나 반드시 글씨가 큰 물건을 따로 출시합니다. 혹시 여행 갔을 때 이런 가전제품을 보고 싶으시면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숙소에 있는 전자레인지나 리모컨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 TV를 틀었을 때 왼쪽 상단에 나오는 시계의 크기를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노안을 배려하는지 바로 보일 겁니다. 이렇듯 일본 시장에는 노안으로 인한 시장 변화가 참 많이 보입니다. 한예로 전 국민의 취미 아닌가요? 훌륭한 취미 중 하나인 프라모델을 들 수 있죠. 프라모델을 만드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부품을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고 스티커를 붙이려는데 이상하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후자는 수전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자는 어엿한 노안 증상입니다. 프라모델 산업이 한창 클 때 소비자가 되었던 10대는 어느새 세월이 흘러 40대에서 50대에 접어들게 되었죠. 건프라는 보통 40대, 밀리터리는 50대, 이 나이대는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인지라 자연스럽게 프라모델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품이 통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는 많은 업체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프라모델이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의 취미가 되었고 나이 어린 사람은 완성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안이 온 사람에게 팔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안이 왔다고 해서 프라모델을 안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모형 쇼등에 가보면 이런 제품이 꼭 한둘씩은 출품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라모델용 확대경이죠. 지금이야 부품을 다듬기 위한 아트 나이프를 쉽게 살 수 있지만 제가 한창 모형을 만들 때만 해도 죄다 수입품에 고가였어요. 지금은 5-6천원이지만 그땐 2-3만원은 가볍게 넘어갔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수술용 메스였습니다. 물론 실수하면 대참사가 벌어지는 위험한 물건이었지만 아트 나이프 하나 값에 30자루는 살 수 있었으며 게이트 자국이 정말 깔끔하게 잘렸죠. 사실 핀바이스 등도 원래는 의료기구였듯 의료용 장비가 모형 도구로 쓰이게 된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이 흐름을 따라 노안이 온 사람들을 위해 모형용 루페가 나온 겁니다. 눈에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고정용 확대경도 있습니다. 즉 의료기구의 성격을 잘 연구하면 모형 산업에 먹힐 만한 신상품을 개발하기 쉽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한 스마트폰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이젠 보급형 스마트폰도 6.7인치 화면을 채택하게 되거나 휴대용 게임기의 액정도 점점 커지는 등 전자기기의 액정이 커지는 것도 점점 고령화되는 소비자의 고령화시겠죠. 그 외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 바로 책이에요. 노안이 오면 책을 읽을 때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힘을 빼면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안이 오면 돋보기를 끼고 1시간 정도만 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전자책을 구매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책을 안 읽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집에서야 독서 등을 켜고 본다고 쳐도 외출했을 땐 자연광이 아니면 읽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큰 글씨 책이죠. 시력이 안 좋은 사람, 노안이 온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며 책 자체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즉 노안이 오면 아무리 책을 좋아해도 책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죠. 전 세계 최강 초고령 국가인 일본보다 진입 속도가 훨씬 빠른데 아무래도 진입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에 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생활가전 코너에 가면 검은 바탕에 은색 글씨를 써서 노안이 온 사람은 쉽게 읽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제품에 동봉된 종이 매뉴얼의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읽어보기도 힘들죠. 조리기구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본은 검정색, 붉은색 등의 원색으로 글씨를 크게 쓰는 반면 한국에서 파는 계량컵은 검은 글씨지만 글씨가 작거나 아예 플라스틱에 사출하는 형식으로 만듭니다. 이러면 글자를 볼 때 눈을 가늘게 떠야 하죠. 문화유적이나 박물관에서 표를 구입해도 컵라면의 조리법을 읽어보려고 해도 글씨가 작은 데다 색이 들어가서 돋보기를 써야 하는 등 대고령화 시대, 대노안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그에 대한 태양은 좀 부족해 보여요.
있는데요. 그나마 제대로 대응하는 건 밥솥 회사 정도일까요? 여하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은 일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부의 절반을 노년층이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노안 시장에 유난히 신경 쓰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젠 초고령화 시대인 만큼 노안도 고려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여하튼 노안은 단순한 질환을 넘어 우리가 사는 세상, 즐기는 문화를 바꾸는 하나의 증상이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노안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많이 바뀌는 계기, 어쩌면 두 번 다시 특정 경험을 누릴 수 없게 되는 비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밤에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어두운 곳에서 컴퓨터 화면 보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소중하게 가꿔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